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29일 토요일인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 긴급 재난 문자 밥 먹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호우주의보가 우리 광주 전남에는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비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 비 피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인주 팩토리는 광주의 경제, 부동산, 이 아파트 소식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채널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 좀 이렇게 민낯으로 소개해주는 채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구독, 응원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구독, 좋아요 힘으로 주말인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오늘 비 진짜 많이 오네요. 본격적인 이제 장마철 시작된 것 같고 내일 모레 보면 이제 6월달 다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7월달 방학 시즌도 되고 이 본격적인 휴가 여름철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문불출 하루 종일 좀 집에 있었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애들 점심을 해줬습니다. 김치 볶음밥. 예전에 제가 자영업 하면서 식당 두 곳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닭갈비 매장 그리고 떡볶이, 커피숍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좀 요리를 좀 배웠던 솜씨를 오래간만에 발휘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저녁에는 모처럼 가족들 다 모여서 중국집 시켜서 짜장면, 짬뽕. 짜장이세요? 짬뽕이세요? 저는 짬뽕.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광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잖아요.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공급은 또 많고, 아파트의 신축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또 준신축에 대한 수요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 선뜻 계약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리송한,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 관망하고 있고, 그런 수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살려는 수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좀 집을 이렇게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좀 집을 내놓고 좀 제가 전세로 살면서 무주택자로 지금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생각이 있습니다. 좀 계획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내놓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첨단 2주구예요. 첨단 2주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5개 정도 어저께 이제 돌았습니다. 돌아서 사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첨단 2주구 입지 분석이라든가 요즘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좀 캐치했는데 그 캐치한 이야기들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첨단 2주구 이제 한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한 3,000세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구축이 돼 있죠.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이 1,647세대 신용 힐스테이트 요게 이제 4월 말 5월 초부터 이제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물량들 실제 실거주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하신 분들 또 집을 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갈아타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아파트들 여기 이제 준신축 아파트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놨던 급매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거든요. 가끔 이제 경매도 나왔고 가격들이 이제 전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한 70% 정도 수준. 이 광주와 대부분 비슷한데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도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된 거는 좀 급매 수준의 매물들 거래가 됐는데 이제 최근 2달 사이에 급매 매물들은 많이 거쳐갔다. 많이 걷어지고 지금 이제 나왔던 아파트들 이제 매매를 하려고 아파트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내놓는 수요는 좀 없고 이 살려는 수요는 있지만 지금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 근데 지금 다 돌아봐도 입지 환경, 교통, 직주 근접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이 결정 요인은 결국에는 돈이다, 가격이다. 단 거 다 필요 없더라. 결국엔 가격 얼마큼 싸게 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집값. 내가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 집을 좀 비싸게 팔고 싶죠. 당연히 그렇게 팔고 싶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사려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싸게 사고 싶은 입장. 그래서 이게 미스매칭이 되니까 이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그 집을 매입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또 우리 여러분들 되게 많이 스마트해졌다.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그 잘 모르고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광주는
이 사랑방신문, 이 사랑방신문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정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곤 했었잖아요. 사랑방신문이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됐어요. 한 줄에 3,000원, 5,000원. 근데 티끌 모아 태산, 이거 때문에 사랑방신문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격세지감이라는 말처럼 지금 10년 지나면서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들, 온라인, 모바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네이버, 또 호갱노노,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웹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또 경쟁이 많아지면서 이 시장 자체도 좀 달라지는 상황들. 다들 요즘은 집 보러 올 때 다들 보고 오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언제가 나왔고 이 경쟁 상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알고 오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TV 뭐 집 하려고 하면은 이 상품이잖아요. 이쁘게 좀 꾸며놔야 되죠. 뭐 청소하는 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게 10년 살았더니 버려야 될 것도 많은데 먼지도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다 닦고 정리정돈하고 조명도 제가 이제 LED 조명으로 밝혀서 불이 혼해줬죠. 이렇게 혼나게 해놓고 또 이제 향수도 좀 뿌리고 불도 다 켜놓고 또 오늘 중개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 집에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집 또리 키우고 있는데 개 오신 손님이 개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개는 가급적 데리고 나가라라는 팁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광주 부동산 물량은 지금 많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좀 평균 대비했을 때 물량이 많이 쏟아졌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물량 조금 떨어집니다. 상반기에 이제 절반 정도 2,500세대 정도 나오고 내년은 한 4,500세대니까 평균적으로 광주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입주 물량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입주는 좀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2026년 내후년이죠. 그때부터는 뭐 첨단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민간원 특례 사업 10곳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또 매각이나 매수에 대한 이 치열한 또 광주에서 한바탕 또 홍역이 좀 치러질 것 같으니까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나오고 뭐 할인 분양이라든가 이게 분양권 뭐 피들도 조금 다운되면서 그리고 잘 좀 보다가 준신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기회 요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보는 눈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다가 더 떨어지겠지 하다가는 결국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은 그 본전 생각나니까 못 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안 판단력 그걸 좀 키워가지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광주 경제를 이야기하고 넓은 숲을 보고 있는데 정작 제 일은 잘 못하거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인구가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한 7만 정도 돼요. 광주 동구하고 바로 붙어있는 위성 도시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부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들려서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거기서 이제 노가다 아르바이트 그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짊어지고 그 부영 아파트를 지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 아파트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로 좀 나왔는데 이 도심 공동화 현상, 시골에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그 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화순군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원 주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복규 화순군수가 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네. 성공한 거죠. 화순군에서는 전세 보증금 여기 한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평 아파트. 요거를 예산으로 마련해주고 10,000원에 임대료만 받아요. 그러면은 부영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비어있는 이 아파트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 젊은 광주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서 100가구 정도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거를 화순 읍내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니까 화순에 있는 자영업 사장님도 좋아하고 화순군도 좋고 뭐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 만원 주택이었는데 올해도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쟁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은 무려 12대1. 사실 저는 연초에 구복규 화순군수 직접 만나 뵙고 한 2시간가량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되게 열정 있으시더라고요. 공무원만 한 30 몇 년 하셨던 분이라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 작년에
그 행안부에 있는 국무총리상 이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이 모델링이 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올해도 사실 대박, 엄청 많이 모였죠. 요즘 전세 사기 엄청 난리잖아요. 전세 사기 몇 천만 원 돈 떼이고 매덕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목돈 마련 없이 한 달에 10,000원, 뭐 전기요금이나 소득세 이런 거 좀 내야겠죠. 근데 그거 합쳐도 한 2, 30만 원이면은 뭐 20만 원 정도 내면 내 집 마련해서 내가 저기 보금자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정책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이라든가 월세집 빼고 이사를 지금 가려고 7월달, 8월달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앞불싸 계약 이게 통보가 연기됐다는 그 통보를 군에서 엊그저께 한 겁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멘붕에 빠진 겁니다. 집 팔려고 이제 전세 대금 받아놓고 이삿짐 내서 집 다 끌어놓고 이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무기한 연장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화성군 행정에 대한 이 불신 또 분통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이야기했는데 부영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화성군에서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화성군에서는 이거 부영이 해야 된다 서로 이제 그 다툼이 있는 상황이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 불똥이 우리 이제 그 청년들 세입자들 입주자 이제 그 계약을 하셨던 젊은 그런 청년들한테 불똥이 뜨게 돼서 지금 밤잠을 좀 설치기도 하고 분통을 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지역 화순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해결돼서 한시적인 지원책이 좀 마련되고 이런 부분에 피해가 좀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다음은 자영업 소식입니다. 저도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도 자영업 매장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 한 10여 년 지금 됐어요. 그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직접 이제 직접 한 거는 한 4년 정도 매장 두 곳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 사장님들의 한숨, 근심 소리 이게 남일 진짜 제가 공감이 돼요.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제가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 하다가 월급을 줘보는 그런 이제 자영업 사장님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건 하늘과 땅 그런 차이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몸이 힘들고 또 안 되면은 마음이 좀 멍들어 버리는 이게 이제 자영업의 현실인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광주 유명 한정식집 이 사장님 원래 이제 부모님이 이 식당을 하시다가 자식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습니다. 30대 이 부부가 이 한정식집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경영난, 이 자금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젊은 부부 둘이가 선택을 했었는데 남편은 죽고 아내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살아나가지고 참 깜깜한 상황이 됐죠. 그 식당이 저도 가본 식당이거든요.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귤도 많이 쓰고 음식도 맛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 정도 자금난 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좀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속 이변에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자살이 반대로 하면 살자잖아요. 저도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닌데 돌이켜보면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정말 좌절하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은 시간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1년 전에 돌아보고 1년 후에 돌아보고 5년 10년에 돌아보면 그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괴롭던 그 시절들이 지금 보면은 웃으며 넘겨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억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이죠. 그래서 지금 괴롭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이 약물고 헤쳐나가고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또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힘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괴롭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용기 잃지 말고 조금 힘내시고 저도 좀 응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다음은 최저임금. 그저께도 한 명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놓고 이제 시각차가 다 다릅니다. 국민들의 이제 시각, 이 노조하고 사용자 입장 극명하게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9,600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제 10,000원을 넘었었죠. 주유수당 포함하면 10,000원 이상이 됐었는데 최저임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최저임금 주는 건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좀 원칙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그럼 이제 이 고용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본인의 능력, 뭐 실력, 성실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여가 이제 결정되는 방식이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한 사람들은 돈 많이 주더라도 데려오고 싶은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 수준이나 또 그 이하로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 그런 이제 뭐 규정들이라든가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제도화 시켜놓은 게 이제 최저임금법입니다. 시간을 돌려서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바탕이 안 됐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악덕 사업주들, 노동 인권들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이 최저임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법이었었죠. 지켜 나가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반대로 또 역으로 또 기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죠. 이제 급격한 인상, 한 30% 정도 이제 올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자영업 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월급 받았을 때는 생각지 못할 만한 이 타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줄일 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을 여기서 늘리기는 10만 원 늘리기는 쉽지 않아. 근데 10만 원 줄이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바를 줄이고 이제 직장 직원을 좀 줄이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5년, 6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키오스크, 이거 한 사람 뭐 충분히 하거든요. 다 도입됐고,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 뭐 보시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제 해마다 6월 27일 이 법정 기한입니다. 이 사용자 측 그리고 근로자 측 서로 이제 협상을 하죠. 둘이 이제 정반대 입장이니까 공익위원이 사실 중간적인 이제 역할을 해줘서 기울어집니다. 이 정권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률, 이 바라보는 관점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좀 나눠집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오르긴 오르겠죠. 오르기는 오르겠는데, 지금 자영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자영업이 한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자영업 현실 딱 보면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게, 앞서서 말한 그런 이제 식당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영업은 지급 능력이 한계가 있다. 이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자영업 대출이 지금 역대 최고치거든요. 자, 자영업 대출 금융 한번 찾아볼 거야. 자영업 하다 보면 빚을 많이 지는 사람들, 또 사업을 또 빚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꽤 많은데, 빚이 역대 최고치 1113조 이렇게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51% 정도 저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빚으로 살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식당이 몇 개가 문을 닫았냐? 18만 개, 18만 개 문 닫았습니다. 커피숍 이런 것도 문 꽤 많이 닫죠. 이 사장님들 퇴직금 받아서 사업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 말아먹은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자영업이 이제 나이 50대, 60대 해서 사업이 실패하면 재기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힘든 상황. 거기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메랑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좀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 소상공인 자영업 시장 또 일부 중소기업 이쪽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 감당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렇게 저하고 가까우신 분들도 늘 이야기하시는 게, 고용이 안 늘어나면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최저임금의 그 명암이라고 하죠. 빛과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 최저임금이 10,000원 올라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최저임금 기준이 이 사회보장제도 이게 한 40개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뭐 여러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역할이 미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오르면 떨어지긴 힘들거든요. 이 임금 하방 경직성, 월급 한 번 올리는 월급은 떨어지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 또 안배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 차이는 다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다 다른데,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최저임금을 바라보고.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한 2시간 전에 똑같은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하고 자막까지 다 했거든요. 공을 들여서 다 만들어놨는데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업로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왜 안 되지? 이렇게 딱 봤더니 이 휴대폰이, 제가 이제 그 6개월 전에 유튜브 방송하려고 제일 좋은 휴대폰 용량 큰 걸로 샀거든요. 갤럭시 S24 울트라. 돈 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200만 원. 근데 그 용량이 다 차버렸네. 영상을 제가 많이 찍었나 봐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찼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용기를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일요일이네. 네, 일요일 하루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